안녕하십니까. 경제법칙으로 풀어보는 농업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좋은 군면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 좋은 군면의 법칙 한번 좀 들어보셨나요? 이름이 참 좋죠. 군면의 법칙. 예, 좋은 군면이라는 분이 자기 이름을 써서 만든 법칙입니다. 지나간 군면의 법칙이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군면의 법칙의 유래를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TARP 회장,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컨설팅 회사 회장이었던 존 군맨이라는 사람이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칙이 군맨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240개 지점에서 선별한 4,000개 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1975년부터 79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 1984년도에 추적 조사를 해서 군면의 법칙을 만드는, 이 군면의 법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서비스 경영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시장에서 고객들의 불만을 기업의 이익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명확하게 개념을 세웠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이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지금 현 시점에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저는 굉장히 합당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 플랫폼 시대, 동시에 발전하고 비대면 시대가 이렇게 열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고 있는 고민일 겁니다. 여러분들 농장에 예를 들어서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충성 고객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굳이 마케팅이라든가 판매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충성 고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신다면은 여러분들 농업하시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현재에 꼭 적용되는 그런 법칙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농가 경영에 엄청난 도움이. 이 군면의 법칙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농산물을 사거나 공산품을 사거나 물건을 사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객들의 불만을 잘 해결을 해주면 이 사람들은 충성 고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농산물을 사거나 공산품을 사는 사람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불만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불만이 있는데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좋은 군면의 법칙에 따르면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전체 농산물을 사거나 공산품을 산 사람들의 4%만이 기업에 불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96%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고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농산물을 생산한, 공산품을 생산한 기업에게 불만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4%만이 불만을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만을 이야기하는 소비자 4%는 말이죠, 불만을 직접 기업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할 때 그 문제를 기업이 해결을 해주면 재구매율이 70%가 된다는 거예요. 5번 항목이죠. 문제가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불만을 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를 기업이 해결을 해주면 재구매, 즉 말하면 충성도 높은 고객으로 이어질 확률이 70%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말하자면 4%를 제외한 96%의 소비자들은 불만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좋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96%의 9%만이 재구매로 이어진다는 거죠. 불만을 얘기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70% 재구매율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재구매율이 9%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불만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구매율이 안 일어나는 확률이 9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주면 충성도가 높은 고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정말 중요한 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노랗게 표시를 해놨는 불만 있는 소비자는 평균 8명이나 10명에게 부정적인 입소문을 낸다라는. 옛날에는 그랬겠죠. SNS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내가 물건을 샀을 때 불만이 있으면 어느 회사 물건 안 좋더라. 이렇게 8사람이나 10명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 또 8사람이나 10명은 또 다른 8사람이나 10명에게 퍼뜨리게 입소문을 내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기업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진다는. 요즘은 SNS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댓글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부정적인 구전이 확산이 되면 농가뿐만 아니라 기업에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매출이 급감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어버려서 특히 불만 고객에 대한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를 해결한 소비자의 구매율은 70%가 높아진다고 했는데요. 재구매율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 가전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우리나라 유명 가전업체들이 가전산업에 있어서 철수를 생각을 했던 그런 시절들이 예를 들면 지멘스라든가 일본의 소니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이 개방돼서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가전시장이 다 경쟁력이 없어서 망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가전에서 철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국면의 법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과연 우리가 기술력에 있어서는 또는 브랜드력에 있어서는 해외 그 가전 제품에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불만 있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잘 해준다면, 즉 말하자면은 물건이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을 AS를 잘 해준다면 충분히 생산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많은 가전 기업들이 AS 센터를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그 가전의 시장 개방에 대응했던 적. 지금 아직도 삼성이라든가 LG는 가전에 있어서 세계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몰락할 뻔했던 기업들, 가전 기업들이 왜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거나 불만이 있는 고객들에게 AS를 열심히 해주고 잘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이 사람들의 재구매율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농산물을 여러분들이 팝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소비자 반응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충성 고객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충성 고객을 만들어야 안정적인 소득, 여러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있어서 안정적인 판매가 가능해지는 이런 충성 고객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소비자의 불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고치고 또 그 소비자의 불만을 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줌으로써 재구매율을 높이는 충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할까요? 이 내용이 현대에 있어서 꼭 100% 퍼센테이지까지 맞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만 또 품목이나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에 좋은 국면이 제시하고 있는 시사점은 어떤 기업이든 어떤 업종이든 을 불문하고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거래가 증가하면서 택배 물량이 무지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비자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 과정에서 농식품이 파손되는 것으로 인해서 고객의 불만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비대면 판매가 많습니다. 이 비대면 판매가 많다 보니까 정확한 고객의 불만을 파악하는데 여러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마켓컬리라든가 아니면 쿠팡이라든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을 활용을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 더더욱이나 불만의 목소리, 또 불만의 목소리를 듣고 그 고객에게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좋은 군면의 법칙에 따르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충성 고객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재구매로 연결되게 하기 위한 고객 불만 파악이 보다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필요하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농산물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상품에 항상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라든지 고객 그 불만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을 해서 넣어두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고객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파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사실은 깜깜이 판매입니다. 내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고객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또 다시 살 건지 안 살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깜깜이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정보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군면의 법칙이 제시하는 빙산의 일각 4%의 불만 고객이 아니라 96%의 고객 중에서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고객들을 빨리 찾고 거기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만들므로써 여러분들의 농장이 지속 가능한 농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벌이 무슨 벌일까요? 이게 호박벌이라고 합니다. 호박벌이라고 하는데 날개가 4개인데요. 호박벌 덩치에 비해서 날개가 지나치게 작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동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뜨게 할 수 있는 힘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많은 과학자들이 이 호박벌은 동력을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박벌은 하루에 200km 이상을 날아다니면서 꿀을 채취한다고 합니다. 호박벌이 어떻게 날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양력이 안 생겨서 날지 못한다는데 이 호박벌은 어떻게 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좀 우스갯소리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 호박벌은 본인이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가 자꾸 스스로에 대해서 힘을 걸고 좋은 군면의 법칙처럼 충성 고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지속적인 노력이 결국 우리 농장을 지속 가능한 농장, 성공 가능한 농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